네이버 블로그 유비쿼터스 행복하게 좋은 글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 이정환입니다. 여러분에게 유비쿼터스 행복학 일상의 행복 추구권이란 주제로 오늘 특강을 하게 되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는 나를 위한 단 1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혹은 회사의 직원으로 살아가며 자신을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따뜻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가족을 위해 준비하던 손이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려놓는 모습, 그 짧은 순간이 바로 행복의 회복입니다. 실제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만난 52세 김은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내 삶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강의에서 60분 동안 나를 다시 만났어요. 그분의 눈빛이 반짝이던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자신에게 괜찮아, 나는 오늘 행복을 선택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이의 첫 웃음, 친구와의 따뜻한 수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창가의 커튼, 그때 느꼈던 작고 선명한 행복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 바빠져서 행복을 느낄 틈을 잃어버렸습니다. 46세 여성 고객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나니 허전했어요. 웃을 일이 줄어든 게 제일 서운해요. 하지만 손뜨개 수업에서 시를 엮으며 예쁘다는 칭찬을 듣는 순간 그분의 눈가에는 다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행복은 그렇게 일상의 틈새에 숨어 있습니다. 백화점의 쇼핑백보다 친구와 나눈 커피 한 잔이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내가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며 그 따뜻한 기억이 다시 현재의 삶 속으로 스며들길 바랍니다. 행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여러분이 시선을 돌렸던 것뿐입니다. 행복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Ubiquitous happiness. 이 문장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깨달은 삶의 진리입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인문학과 경영학, 철학이 융합된 실천적 학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만들고 나누는 기술입니다. 55세 최미선님은 문화센터 수업 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엔 예쁜 옷보다 친구랑 커피 마시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그분은 더 이상 행복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쇼핑도 소비도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경험 투자가 되길 바랍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결국 삶을 바꾸는 태도의 학문입니다. 행복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눈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 게 언제였을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잠시 멈추십니다. 58세 박선희님은 오랫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후 매주 문화센터 강좌에 참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투자예요. 행복은 남을 위한 희생 끝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커피 한 잔, 짧은 산책,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어떤 것이든 진정한 행복 추구권의 실천입니다. 행복은 기록하는 순간 현실이 되곤 합니다. 49세 정혜진님은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 먹었다. 친구에게 안부를 전했다. 스스로를 칭찬했다. 이 간단한 습관이 그분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마음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가치 일기를 써 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를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록은 나를 존중하는 또 하나의 투자입니다. 작은 글 한 줄이 내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행복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꾸준히 길러야 하는 습관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43세 유지연님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꽃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의 리듬이에요. 그분의 행복 비결은 4P에 있습니다. 첫 번째 P는 Purpose, 삶의 이유, 꽃을 통해 사람에게 미소를 주는 일. 두 번째 P는 Practice, 매일 새벽 꽃 향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 세 번째 P는 People,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인사하기. 네 번째 P는 Positive Mind, 실수가 있어도 오늘도 잘 해냈다고 스스로 다독이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매일의 연습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소비 습관에도 이분과 같이 4P를 적용해 보십시오. Purpose, Practice, People, Positive Mind. 나에게 의미 있는 소비를 할 때 경제도 마음도 함께 성장합니다. 행복은 집안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57세 이정화님은 퇴직 후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며 매일 새로운 요리를 시도합니다. 요리를 하며 대화 나누는 시간이 제 인생의 힐링이에요. 그분은 매 끼니마다 가족의 반응을 통해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건 거창한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함께 앉아 웃는 식탁, 수고했어 한마디의 대화, 그것이 진짜 행복의 향기입니다. 경제적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외식보다 직접 만든 밥상 위에 진심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최고의 행복 투자입니다. 행복은 혼자 누릴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더 커집니다. 60대 김미자님은 문화센터에서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 아이들과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분은 그 웃음소리 속에 진짜 행복이 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금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면 사회는 한결 따뜻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비 한 번이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소비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곧 사회의 행복입니다. 45세 박수진님은 늘 가족의 뒷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저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분은 이후 매달 한 번 자신을 위한 행복 예산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사고 책을 사고 강의를 들으며 자신을 되찾아 갔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행복입니다. 이제는 내 행복은 내 책임이다 라고 당당히 선언하십시오. 그 선언이 바로 경제적 실천이며 삶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나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이 내일의 태도를 바꿉니다. 행복은 선택이자 습관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느낀 마음의 온기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새롭게 비추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비, 여러분의 미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모두 행복을 창조하는 투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외쳐보실까요? 행복은 유비쿼터스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의 행복은 유비쿼터스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고 있든지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비쿼터스 행복학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풍요롭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